여러분, 혹시 은행 예금만으로는 뭔가 아쉽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주식 투자는 너무 무섭고 말이죠. 사실 금융의 세계에는 주식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예금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투자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는 그 상품.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함께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두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채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금융상품이 대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고 있을까요? 채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단순한 개념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를 주고 마지막에 원금은 이렇게 돌려줄게 라고 적어 놓은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차용증과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 관계가 생깁니다. 먼저 이 증서를 만들어서 내놓은 쪽,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사람이 있겠죠? 이쪽을 발행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반대편에는 이 증서를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이분들을 투자자라고도 하고 채권 보유자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채권에 투자한다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역할을 맡는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을 전부 합친 것보다 채권 시장의 규모가 더 컸던 시기가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거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구매하거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때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채권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은 특정한 기한을 설정해 놓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만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한이 올 때까지는 약속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다가 약속한 날짜가 되면 처음 빌렸던 원금을 한꺼번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돈을 빌린 회사나 기관이 사업을 잘해서 대박이 났든 아니면 좀 힘들게 운영되고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중요한 건 약속한 대로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이에요. 주식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잖아요? 한편 채권은 원금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망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점에서 보면 훨씬 안전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이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금융상품이 만들어졌을까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이자 수입이 들어온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미래를 계획하기도 쉽고요. 반면에 돈이 필요한 회사나 기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은행에서 조금씩 빌리는 것보다 시장에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이자를 주는 금액과 시기가 미리 다 정해져 있어서 영어로는 본드라고도 부르지만 고정 수입을 뜻하는 픽스드 인컴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이 있다면 바로 주식과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급되고 그 돈으로 기업들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펼치면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에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치킨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좋은 가게죠. 사장님은 당연히 매장을 더 늘리고 싶을 거예요. 문제는 확장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니까 벌어들인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서 언젠가는 확장할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인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자금을 끌어모아서 신속하게 확장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사장님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제안할 겁니다. 제가 투자금을 댈 테니까 매장을 확장해서 생기는 수익을 우리 같이 나눠 갖는 게 어때요?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은 다르게 접근하겠죠. 제가 3년간 돈을 빌려드릴게요. 그 기간 동안 알아서 사용하시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매달 이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과 채권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주식은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대박 나면 함께 크게 이익을 보지만 만약 사업이 망하면 투자금을 잃게 되는 구조죠.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받는 증서가 주식이고 이들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모은 돈은 회사의 소유가 되니까 자기 자본이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반대로 채권은 어떨까요? 사업에 참여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돈만 빌려주는 관계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운영되든 크게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하고 이들의 신분은 채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온 돈은 회사가 소유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으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국 이렇게 주식과 채권, 다시 말해 자기 돈과 빌린 돈을 적절히 섞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훨씬 쉽게 감이 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A가 말합니다. 야, 10,000원만 빌려줘. 내일 당장 갚을게. 이러면 B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일 바로 만날 사이니까 별다른 이자 없이 그냥 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고맙다는 의미로 커피 한 잔 주면 충분하겠죠. 이게 바로 단기 채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증권사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조금씩 이자가 붙는 것도 주로 이런 짧은 기간의 채권에 투자되기 때문이에요. 기간이 짧으면 위험도 작고 그래서 이자도 낮게 책정되는 거죠.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볼게요.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10,000원만 빌려줘. 10년 뒤에 15,000원으로 돌려줄게. 이러면 B의 반응이 확 달라지겠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친구가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심지어 연락이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죠. 그래서 B는 아마 이렇게 답할 겁니다. 10년은 너무 길어. 미안한데 좀 어렵겠다. 이때 A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이렇게 하자. 10년이 될 때까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로 100원씩 줄게. 그리고 10년째 되는 날에는 원금 10,000원을 통째로 돌려줄게. 이제 B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00원씩 받으면 그 돈으로 중간중간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금을 활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B는 A라는 친구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과거에 빌린 돈을 제때 잘 갚았는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채권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예시 안에 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용어와 구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한 담보 없이 오직 신뢰만으로 돈을 빌렸으니까 이걸 무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나가니까 분기별 이자급 방식을 택한 거고요. 원금 10,000원을 기준으로 1년에 400원을 이자로 내놓으니까 표면상의 금리는 4%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10년이니까 만기가 10년인 채권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B가 A의 재정 상태와 신뢰도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게 바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은 누가 구매하는지보다 누가 발행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서 채권의 성격과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크게 나누면 공공부문에서 발행하는 공채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지방채가 있고 공기업이나 특수법인에서 내놓는 특수채도 공채의 범주에 들어가죠. 민간 쪽으로 넘어오면 일반 주식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금융채도 있습니다. 보통 금융업계에서 사채라고 말할 때는 회사채를 줄여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와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를 뜻하는 사채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대략 2천조 원 정도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 380조 원 규모죠. 그런데 여러분, 상장되어 있는 채권의 총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400조 원이 넘는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채권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채권들 중에서 민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채권들이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채권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채권 투자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알아두셔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리가 변동하면 채권 가격도 같이 움직이고 발행 주체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채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금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수익을 내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투자 상품을 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본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주식처럼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든든하게 자산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채권이에요. 투자라는 게 항상 높은 수익률만 쫓아가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채권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채권도 완벽한 상품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채권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균형 잡히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특히 더 채권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주식시장이 휘청거릴 때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채권에 접근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채권 ETF나 채권형 펀드처럼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굳이 개별 채권을 직접 사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채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열려 있는 셈이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이라는 자산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어떤 시장 환경이 오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자 자본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채권과 함께 여러분의 자산을 튼튼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능력 말이죠. 오늘 배운 채권의 기초 개념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